안녕하세요, 제이제입니다. 오늘은 커플이 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헤어지자는 말을 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겁니다. 평생을 함께할 것처럼, 이별은 절대 상상할 수 없을 것처럼 온갖 달콤한 말로 사랑을 속삭였어도 헤어지자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이 나죠. 그렇게 사랑했으면서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했으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왜 헤어지자고 말하는 걸까요? 다음에 소개해드릴 연구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. 커플이 헤어지는 이유. 유타 대학의 사만다 조엘 교수는 이상한 구인 공고를 하나 냈습니다. 현재 만나는 연인과 조만간 헤어질 예정인 사람들만 연락주세요. 커플은 물론 부부까지 총 299명이 연인과 곧 헤어질 거라며 교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. 교수는 그들이 도대체 왜 이별을 결심한 건지 그 이유를 심층 분석했어요. 커플이든 부부든 헤어지는 이유는 비슷했죠.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첫 번째, 사이가 멀어져서.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사랑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. 연애 감정은 강한 설렘과 흥분을 동반하는 강렬한 감정이죠. 하지만 이런 감정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. 그러다 서서히 감정이 식고 권태기가 찾아오면서 사이가 멀어지게 될 수 있어요. 두 번째, 다 마음에 안 들어서. 연인에게 불만도 많고 관계 자체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아 연인과 함께 있어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 때 연인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별을 결심하는 겁니다. 상대방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쌓이게 되면서 점점 관계가 멀어지다 헤어지게 되는 거죠. 세 번째, 재미가 없어서. 연인 간에 얘기도 잘 통하고 어떤 데이트를 해도 딱히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할 때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. 네 번째, 성격이 별로라서. 매너도 없고 배려심은 더 없고 한없이 게으르고 성격이 별로일 때 이별을 결심하게 됩니다. 연애 초반에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참고 또 참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견디기 어려워지거든요. 그러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. 다섯 번째,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. 이거 해줘, 저거 해줘, 여기 가자, 저기 갈래, 자꾸 뭔가를 해달라고 조를 때를 말하는 거예요. 연인에게 너무 요구한 게 많으면 상대방은 들어주다 지칠 수 있어요. 여섯 번째, 아무 감흥이 없어서. 연인이 잘해줘도 크게 고맙지도 않고 뭐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를 말하죠. 이 경우는 정말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식었기 때문에 뭘 하든지 관심도 없고 어떤 걸 해줘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. 이런 감정이 든다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. 일곱 번째, 다른 점이 너무 많아서. 성격도 안 맞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를 때 이별을 결심하게 됩니다. 연애 초반에는 서로에 대한 애정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너무 다르면 계속 충돌을 하게 되고 대화도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연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.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성격이나 가치관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원인이 됩니다. 여덟 번째, 점점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. 애인도 잘한 건 없지만 애인에게 자꾸 화내고 상처 주는 자기 모습을 발견했을 때 자신이 너무 쓰레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더 이상 연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싫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싫어서 이별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. 아홉 번째, 관계가 불평등해서.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쥔 불평등한 관계거나
내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 때 이별을 선택하기도 합니다. 상대방이 연인 관계를 주도하고 자신은 매번 맞추고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 항상 자신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연인 관계에서 손익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끝이 보이는 거예요. 10번째,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.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노력하지도 않으며 앞으로도 잘 만날 것 같지 않을 때 헤어질 수 있습니다. 연인에게 큰 걸 바라는 게 아닌데 상대방이 관계 개선을 위해 조금도 노력을 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.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별의 이유 10가지 외에 제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을 추가해 볼게요. 11번째, 상대방의 외도. 정말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 몰래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충격과 배신감을 받고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12번째, 책임 전가. 많은 남녀가 이별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생각해요. 실수를 인정하지 않거나 책임지지 않는 태도는 서로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됩니다. 잘못을 하면 사과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괜한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몇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절반은 헤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면서도 막상 헤어지기까지는 꽤 오랜 방황을 했습니다. 진짜 헤어져도 될지, 헤어지는 게 맞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.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? 혹시 요즘 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조만간 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위에 제시한 이별의 원인 가운데 어떤 것에 속하는지, 개선의 여지는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연인들이 헤어지는 이유 1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.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, 사이가 멀어져서. 두 번째, 다 마음에 안 들어서. 세 번째, 재미가 없어서. 네 번째, 성격이 별로라서. 다섯 번째, 요구한 게 너무 많아서. 여섯 번째, 아무 감흥이 없어서. 일곱 번째, 다른 점이 너무 많아서. 여덟 번째, 점점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. 아홉 번째, 관계가 불평등해서. 열 번째,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. 11번째, 상대방의 외도. 12번째, 책임 전가.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안녕.